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5년 제가 지금 6월 2일이고요. 이제 여러분 아마 6월 3일 날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원래 이 함께 배우기는 주로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올려드리는데 이제 내일 6월 3일이 또 대선이죠. 그래서 좀 쉬는 날이다 보니까 미리 좀 자료를 만들어서 하나 이제 올려드리는 거고요. 이제 공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시 읽기 파트 3 자사주 소각과 기업가치 재고계획 요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트 1, 파트 2 이렇게 뭐 유상증자 또 무상증자 배당까지 한번 배워봤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그동안 좀 자사주 소각이나 기업가치 이제 재고에 좀 인색했는데 작년부터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 공시를 잘 보시면 기회가 저는 많이 찾아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 이런 이제 기업가치 재고 계획이나 이런 공시 통해서 실제 좋은 성과를 냈던 기업들도 많이 발굴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 뭐 시장 함께 읽기에서 항상 마지막에 이제 공시를 뭐 늘 말씀드리지만 괜히 그거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다 나름대로 제 기준에 의해서 이제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공시를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한 번씩 이렇게 찾아보시고 이 기업은 왜 이런 공시를 했을까? 네, 그 의미를 한번 다시 파악하시면 좋겠고요. 뭐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주주환원과 관련된 그 공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해드릴 이제 내용은 자사주 소각 공시인데요. 이제 자기 주식, 자사주 회사가 이제 발행한 주식이죠. 이 발행한 주식을 회사가 직접 취득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주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자사주는 매입도 있지만 우리가 주로 볼 건 매입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기 주식을 사야 뭐 나중에 그걸 가지고 뭐 소각도 할 수 있는 건데, 일단 이제 오늘 설명해 드릴 내용은 소각. 소각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 불태워서 없앤다. 예. 파이어죠, 파이어. 요거 이제 검색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공시는 공시 통합 검색에서 모두 검색하시면 됩니다. 요거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다 알려드렸고, 거기서 이제 날짜 정하시고 소각 있죠, 소각. 여기에 그냥 소각을 보고서명에 적으신 다음에 검색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이제 소각 공시들이 여러 개 뜨는데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성광밴드가 최근에 5월 이제 21일 날 공시를 했고, 이 137만 1000주의 자기 주식을 없애겠대요. 나와 있죠. 근데 전체 주식이 2700만 주니까 전체 주식의 무려 거의 5%. 굉장히 많은 거죠. 기존에 갖고 있던 자기 주식을 없애는 거예요. 그럼 저 자기 주식을 5%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잠재 물량이에요. 만약에 저걸 시장에 팔아버리면 풀리잖아요. 오히려 악재가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없앤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귀취득 두 가지거든요. 기존에 갖고 있는 자기 주식을 소각, 귀취득 자기 주식. 그럼 또 한 가지는 이제 장내 매수에 소각하는 건데, 요건 이제 신규로 장내에서 매수한 다음에 없애는 거죠.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이 성광밴드는 기존에 갖고 있던 걸 없앤다. 근데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1%가 안 되면 규모가 너무 작은데 5%면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이제 자기 주식을 소각하려면 기존에 자기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공시를 이제 우리가 보통 두 개, 자기 주식 취득 공시,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 두 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달라요. 둘 다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건 맞는데 자기 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거예요, 기업이. 예. 그래서 이게 좀 더 셉니다. 3개월 이내에 다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시를 합니다. 나 10만 주 사겠다. 3개월 이내에 다 사야 돼요. 그리고 취득한 다음에 6개월 동안 못 팔아요. 그리고 처분 후에 3개월 동안은 또 취득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자기 주식을 취득한 다음에 또 처분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처분 후에는 3개월 동안 또 신규 취득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규정이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봤던 규정이라 책에 있는 내용이라 한번 여러분들이 최근에 혹시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쨌든 이거는 무조건 취득해야 돼요.
만약에 10만 주 사기로 했으면 10만 주. 근데 신탁 계약은 뭐냐면 직접 취득은 아니고요. 그 증권사에 이제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이 기업을 대신해서 주식을, 그러니까 증권사가 대신 사줘요. 그러니까 신탁 계약 맺고 뭐 특정 증권사한테 맡기는 거죠. 근데 이거는 6개월에서 1년 걸려요. 예. 그리고 이게 목표한 수량을 다 못 채울 수도 있어요.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연장을 하든가 해지합니다. 그러니까 신탁 계약은 증권사가 대신 사주고 그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좀 긴 시간이 걸리고 다 수량을 목표를 못 채울 수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더 연장을 해서 할지 해지해 버릴지 그건 이제 회사가 결정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자사주를 취득한다. 예,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공식 제가 워낙 많이 설명드려서 이제 다 외우셨을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평생 외워야 돼요. 우리가 이것도 외워야죠. 채권 금리랑 채권 가격은 항상 반대예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원리는 제가 설명 옛날에도 해드렸는데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채권 금리, 채권 값은 반대. 근데 주가는 어떻게 결정돼요? EPS 곱하기 PER. 그냥 이게 자다가도 이게 생각나야 돼요. 그냥 일어나서도 자, 주가는 뭐죠? EPS 곱하기 PER입니다. 우리 3 곱하기 3은 뭐죠? 9죠. 그냥 외워야 되는 것처럼 평생 외워야 됩니다. 근데 원리는 이게 PER 구하는 공식이거든요. PER은 주가를 EPS로 나눈 거예요. 근데 그걸 뒤집은 거죠. 그래서 그냥 외우셔야 되고, 단 주가는 EPS가 뭐냐? 주당 순이익. 한 주당 얼마 버냐죠. 계산식은 매출액에서 비용 빼면 되죠. 대신에 한 주당이니까 주식수로 나눠야 돼요. 유통주식수. 예. 그럼 결론은 뭐예요? 많이 팔고 매출 늘리고 비용 줄이고 아니면 밑에 분모 주식수를 낮추면 돼요. 그럼 뭐 가격이 올라가겠죠. EPS가. 거기다 몇 배 주는 거죠? 몇 배 곱할 거냐? PER. 10배 줄 거냐? 현대차는 3배, 테슬라 100배. 같은 차 회사인데 마법 같은 거죠. 이건 시장이 결정해서 뭐 어쩔 수 없고요. 다만 이제 이 EPS가 올라가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주가가 오릅니다. 예. PER도 같이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할 건 주주환원이니까 주주환원을 해준다는 건요, 주식수를 많이 줄여준다는 얘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면 EPS가 자동으로 올라가요. 예. 같은 이익이라도. 그리고 이렇게 해서 EPS가 오르면요, 이 PER도 같이 올려줍니다. 아, 이 회사 주주환원 열심히 하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회사를 신뢰해요. 야, 저 회사는 주주를 우대해. PER이 뭐죠? 사람들이 이 회사 주식을 사게 만드는 마법 같은 거예요. 사기 싫어요. 막 돈을 아무리 벌어도 성장도 안 하고, 예, 번 돈 그냥 회사에 맨날 넣어놓고 있고 주주한테 배당도 안 해주고 소각도 안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 회사 주식 안 사려고 그러죠. PER이 낮아요. 근데 어떻게든 주주 환원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막 사고 싶죠. 예, 주주를 위하니까. 그러니까 멀티플은요, 저 PER은 고무줄 같지만 사람들한테 이 회사 주식을 막 사게 만드는 욕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뭐가 됐건 성장을 하건 주주 환원을 하건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멀티플이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늘어나면 사람들은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PER이 올라갑니다. 그냥 금리가 떨어져요. 예를 들어요, 금리가 너무 낮아요. 예금하기 싫죠. 주식하고 싶죠. 그래도 퍼 올라가요. 그래서 금리가 낮을수록 퍼가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주식 사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가 결정 원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시고, 그래서 외우라는 거예요. 주가는 EPS 곱하기 PER. 근데 원리를 알고 외워야죠. 오늘 할 얘기는 주주 환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옛날에 혹시 기억나세요? 22년도 그때 반도체 너무 안 좋을 때, 예, 제가 막 이제 유튜브 여기 연불리와 함께 처음 만들고 나서 그때 이제 반도체 처음 공부했잖아요. 함께 배우기. 그때 이제 많이 알려드린 기업 중에 하나가 한미반도체. 기억나시죠? 근데 제가 그때 한미반도체 되게 안 좋았거든요. 막 10,000원에서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때 뭐 업황이 안 좋으니까 주가 뭐 하락하는 거 어쩔 수 없었는데, 다른 회사랑 제가 이 회사를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 회사 주주를 위한다. 소각을 매년 해요.
예. 그 반도체 기업으로는 되게 드물었어요. 근데 21년도에도 보시면 이때 또 소각했거든요. 예. 소각하고 물론 소각 때문에 꼭 오른 건 아니에요. 근데 거의 매년 해요. 한번 찾아보세요. 한미반도체가 저는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했던 게 당시에도 예, 이건 제 주관적인 판단이죠. 업황과 별개로 야, 이렇게 주주를 위해서 꾸준히 소각하는구나. 자사주 매입하고 너무 드문 거예요. 당시에는. 그래서 저는 이제 높게 평가를 한 건데 그때 이제 HBM 사이클 만나서 주가가 10배 가버렸죠. 그러니까 소각 때문에 간 건 아니에요. 근데 관심을 갖게 된 건 소각인 거죠. 이렇게 주주환원 잘하니까 업황 좋으면 더 믿고 투자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PER이 올라갈 근거가 있던 거예요. 거기에 하이닉스의 이제 HBM 본딩 장비 납품하면서 그냥 폭발했던 거죠. 그러니까 주식 소각은 주식을 어쨌든 줄이는 거잖아요. 공급을. 공급 줄면 어떻게 돼요? 주가 올라가죠. 그죠? 당연한 이치예요. 그러니까 업황도 좋으면서 한미반도체가 그런 이제 효과를 받았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ROE 있죠. 자기 자본 이익률. 여러분이 1,0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 벌었어요. 10%죠. 그죠? 1,0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 벌면. 그럼 이게 높을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높을수록 좋죠. 그래서 워런 버핏이 그랬죠. ROE가 높을수록 좋다. 나는 그런 기업 찾는다. 근데 이 ROE는 그래서 뭐예요? 이 공식에 의하면 순이익이 증가하거나 아까 이거랑 비슷해요. 결론은. 이익이 늘거나 PER이 올라가거나 예, 이런 건데 근데 공식을 보시면 이익을 늘리려면 매출이 증가해야죠. 그래서 당연히 트렌드 파악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자기 자본 요거 깎으면 되잖아요. 요거랑 비슷해요. EPS 밑에 분모, 주식수. 주주 환원을 많이 하면 돼요. 배당을 많이 주거나 아니면은 자사주를 소각해서 저 자기 자본을 깎아버려요. 저 자기 자본을 팍 깎으면 어떻게 돼요? 분모가 작아지니까 ROE가 튀죠. 그래서 아마존은 매출 성장 장난 아니죠. 매출 성장으로 ROE가 많이 늘었고요. 물론 이익이 는 거죠. 그만큼. 메리츠 금융은 어떤 회사죠? 자본을 깎아버렸죠. 그냥 계속 자사주 매입 소각. 주주 환원율이 51%. 주주들한테 막 돌려줍니다. 5년간 주가가 800% 올랐어요. 이런 기업이 올라가야죠. 아니, 주주 환원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주가 안 가면 누가 주주 환원 기업에 투자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시를 통해서 이런 기업을 찾자는 거예요. 찾아낼 수도 있고, 예, 매일 보면 찾아냅니다. 대표 기업이 메리츠 금융이 지주였던 거죠. 그래서 ROE 올려서 주가 급등한 대표 기업들, 뭐 삼양식품이 주주환원을 많이 해서 갔다기보다는 삼양식품은 대표적으로 ROE가 올라간 이유가 매출 증가죠. 실제로 메타, 현대코퍼레이션 다 보면 ROE가 막대기거든요. 막대기 밑에 있는 막대기 보이시죠? 여기 커서 보이시죠? 그 다음 여기 자기자본 이익률 여기도 좀 들쑥날쑥하지만 올라오죠. 근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주환원까지 더 잘해주면 더 좋아지는 거죠. 근데 보통은 ROE 올려서 주가 급등한 기업들의 공통점은요, 매출액 증가가 많아요. 성장하면서, 이익 증가하면서. 예. 근데 요 메리츠 금융은 그거보다도 그 대표적으로 자기 주식을 소각해 주주환원으로 주가 올라간 거죠. PBR이 이렇게 올랐어요. PBR이 올랐다는 얘기 뭐죠?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ROE가 증가하면서 PBR도 같이 간. 근데 요 메리츠 금융지주는 여기 보시면 요 파란색 막대기가 밑으로 가 있잖아요. 요게 소각한 거예요. 엄청나게 소각했죠.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을 하니까 주가가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 CEO와 경영진이 우리 편이어야 돼요. 뭐냐, 주주를 위하는 경영진인지 판단해야죠. 어떻게 판단해요? 숫자를 보고 진짜 자사주 소각 많이 하는지 배당 많이 주는지. 대표 CEO들이죠.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메리츠 금융지주 김용범 부회장님, 워런 버핏,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현대차, 저는 이제 우리나라 재벌 그룹 중에선 가장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의선 회장. 너무 잘하잖아요. 주주환. 그러니까 주가가 안 가요. 답답해요. 근데 주주환은 정말 잘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분, 이 잘생긴 분 누구실까요? APR의 김병훈 CEO. 이분도 주주환원을 좀 했죠, 그동안. 예. 그리고 마지막에 KTNG의 반경만 사장. 이분이 취임한다 그랬을 때 그때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주주환원 KTNG 늘지 않겠냐. 원래 주주환원에 되게 관심 많은 분인데 이분이 사장으로 임명이 됐죠.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로 제가 기억해요. 그때 이제 KTNG 주가가 막 8만 원 할 때예요. 8만 원, 막 9만 원 왔다 갔다 할 때. 근데 이제 이분은 원래 그 전부터 되게 유명했던 분인데 이분이 CEO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KTNG 주주환원 하겠네. 지금 주가 얼마예요? 12만 원. 경영진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실적도 물론 중요하죠. 실적이 안 좋은데 무슨 주주환원 할 수가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은데 돈을 잘 버는데 경영진의 마인드가 주주를 위하는 마인드면 주가에 훨씬 도움된다는 얘기죠. 이게 사례잖아요. 대표적인. 그죠? 그래서 우리가 CEO와 경영진이 우리 편인지도 늘 체크를 해야 됩니다. 간혹가다 우리 편 아닌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뒤통수 맞는 거죠. 조심해야죠, 그런 거. 예, 제가 우리 편 아닌 건 제가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이제 대표님 이런 분들은 칭찬을 해드려야죠, 당연히.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콘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콘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 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사주 한번 소각 살펴봤고, 그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어떻게 검색하냐? 똑같아요. 저 밤마다 매일 보는 게 집에 가서 씻고 이제 밥 먹고요. 뭘 하냐면 이거 제가 검색하거든요. 예, 매일 해요. 그냥 루틴이에요. 그냥 자동입니다. 자동. 그냥 저도 AI가 됐어요. 이 공시 검색은 그냥 매일 합니다. 그래서 기업가치 눌러요. 검색. 기업가치. 여기 상세 조건 여러 가지 보고서명. 기업가치 검색. 매일매일 해요. 그럼 이제 매일 나오죠. 하루에 하나 나올까 말까예요. 안 나오는 날도 많아요. 요건 이제 날짜별로 이게 적어 놓은 건데, 최근에 나온 게 한국금융지주. 여기 나와 있죠. ROE, 자기자본 이익률 15% 엄청난 거죠. 자기자본 15조 이상. 2030년.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공시 중에 이제 그 PDF 파일로 또 이렇게 그 자료가 나온 것들이 있는데 그거 살펴보니까 내용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원래 그 한국금융지주는 또 배당도 많이 줬죠. 근데 지금 주가가 워낙 올라서 배당 수익률이 떨어졌어요, 많이. 주가 때문에. 주가 많이 올라서 그렇죠. 10만 원 넘었잖아요. 대단한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한 기업은 당연히 우리가 읽어보고 판단을 내려야죠. 예.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이제 기업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사례. 제가 코웨이가 이게 1월 달에 1월하고 2월에 두 번에 걸쳐서 주주가치 이제 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발표됐거든요. 그걸 정리한 거예요, 위에. 코웨이가 24 사업년도 주주환원 계획. 무려, 그러니까 원래 20% 줬어요. 주주환원을. 근데 40%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코웨이를 다시 본 거예요. 그때 주가가 6만 원대였어요. 당시. 제 기억엔 그래요. 6만 원인가 아마 7만 원 왔다 갔다 할 때.
그래서 그때 계산을 해보니까 주주환원 수익률이 4.5%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사주 180만 주를 전량 태워버리겠대요. 좋은 거죠. 주주를 위하는 걸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월, 이게 아마 1월에 나왔던 내용이고 2월에 기업가치 제고객의 발표가 실제 됩니다. 그래서 배당과 자사주 소각 합쳤더니 연간 주가랑 상관없이 5.2% 수익이 나는 거죠. 배당 수익률 더하기 자사주 비율. 주주환원을 하겠다는 거죠. 현대제이홀딩스도 주주가치 제고 정책 발표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배당 작년 11월에. 기억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11월에 실제 공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작년 11월. 그래서 올해 100억 이상의 중간 배당. 중간에 한번 100억 주고요. 그러니까 주주들 총액. 그 다음에 27년에는 무려 500억까지 배당을 늘리겠다. 배당 수익률 그리고 최소 5% 이상을 목표로 해요. 그래서 그때 계산해 보니까 25년에 5%, 27년에 500억 주면요. 6.49%의 배당 수익률 나와요. 이거는 기업의 주가 상승과 별개로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하면 제가 만약에 투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을 때 5%, 27년에 6.5 배당이 나와요. 아니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죠? 그 자체로서 매력이 있었고 현대제이홀딩스는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 안정적인 회사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 최소한 27년까지는 저 정도는 보장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대신증권이 제일 제가 놀랬던 회사 중에 하나가 올해 기업가치 제고객에서 대신증권입니다. 3월에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주가 오르기 전이에요. 지금은 주가 날아가 버렸죠. 그때 배당 적재 그때 소개해드렸습니다. 1,200원.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 배당주로는 대신증권을 이제 계속 관심을 가졌던 게 이것 때문이에요. 배당금을 최소 1,200원 주는데 이것만 해도 배당 성향이 30%가 넘어요. 30, 40%. 근데 더 놀란 건 비과세. 세금 없는 배당을 주겠다는 거예요. 4,000원. 흔히 감액 배당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28년까지는 계속 하겠다는 거죠. 계속 꾸준히. 그러니까 28년까지 자기 자본 4조 원 달성하고 연간 별도 순이익이 24년도에 한 1,500억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배당금을 최소 1,200원 주잖아요. 당시 3월 기준이에요. 3월달 주가 기준으로 무려 시가 배당률이 7.1인데 7.1을요. 그러니까 내년에 배당을 받는다고 치면 세금 하나도 안 내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도 안 돼요. 이건 분리과세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감액배당은 저렇게 비과세는요. 이익에서 주는 게 아니라 저기 자본에서 떼서 주거든요. 그 세금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럼 뭐 너무나 좋은 거죠. 근데 올해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올해는 은행보다 증권이 유리해요. 왜? 정부 정책. 또 그러니까 이 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라든가 또 이 뭐 대선 후보들이 어쨌든 지금 뭐를 하죠? 주식 부양을 하려고 그러죠. 그런 상황에서 제일 키포인트는 증권회사죠. 근데 배당 수익률로 7.1이나 주는데 세금도 안 뗀다. 근데 이게 진짠가?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 공시한 거잖아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공시 보면요, 마치 보물찾기처럼 보물이 나와요. 간혹가다. 매일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 보는 거예요. 그 보물을 찾아야죠. 이 기업들은 다 보물이에요. 실제로. 예. 코웨이가 저는 더 놀랬던 게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주주서원 발송했습니다. 이거 한번 알려드렸던 내용이에요. 2015년, 19년에 돈을 잘 벌어서 주주들한테 무려 88% 환원을 했는데 정수기 리콜 또 그때 이제 서비스 매니저들 퇴직금 소송 때문에 또 성장에 대한 투자도 많이 안 했어요. 환원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이제 부채 비율도 많이 늘고 그래서 24년까지는 바꿉니다. 주주 환원도 중요하지만 핵심 사업의 경쟁력 강화에 위해서 투자를 늘려버려요. 근데 4년 동안 성과가 납니다. 서비스 매니저 정규직 전환도 성공하고 말레이시아 법인 경쟁력 강화 해외도 되게 잘 됐어요. 그래서 그걸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연평균 7.1% 성장, 정수기 점유율이 25에서 40%까지 급증, 영업이익률 그대로 유지, 부채 비율이 77.5까지 급락. 그래서 이렇게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코웨이는 정석이에요. 이런 기업은 되게 좋은 거예요. 뭐냐면 그 20년하고 24년을 투자의 시기로 바꿔가지고 성장을 합니다. 주주원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성장을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성과가 안 나면 의미가 없지만 실제 성과가 났어요. 부채 줄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올해부터 저희 4년 동안 고생했고요. 돈 많이 벌었습니다. 이제 점유율도 늘렸고 이제는 돌려드릴게요. 예, 주주분들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를 하냐면 단기 순이익에 20%를 줬는데 40%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발표한 거예요. 그 공시가 나온 거죠, 실제. 그리고 자사주도 소각하겠습니다. 다. 빨리. 상반기 내로. 그래서 기업가치 제고에 공시했을 때가 여기거든요. 물론 주가 부침은 있었어요. 예. 한번 빠지기도 합니다. 뭐 바로 오르면 얼마 줘요. 어떻게 됐죠? 결국엔 주가가 급등합니다. 이게 올해 2월 초였어요. 그러니까 저 공시 나온다고 무조건 뭐 이거 좋으니까 나 투자해야지 이러는 거보다는 이게 주가가 흔들리면 분할로 접근해. 여기가 제일 좋았죠. 다시 지나놓고 보면 이때 주가 급나가니까. 그리고 10만 원 넘깁니다. 다시 9만 원까지 갔어요. 오늘 기준으로 이제 9만 원 넘었죠. 아시겠죠? 이런 공시는 놓치지 마세요. 회사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걸 알려줘요. 옛날에 숨기는 게 뭐 숨겼을지 모르는데 요즘에 홈페이지까지 코웨이가 저희 주주분들 이렇게 참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읽어봤거든요. 실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야, 회사가 바뀌었구나. 주주들한테 알려주네. 메리츠 금융지주가 생각난 거예요. 물론 뭐 그 정도까지 상승할지는 제가 모르지만 네. 근데 한 달 정도를 견뎌야 되거든요. 이걸 할 수 있을까? 그것도 힘든 거죠. 네. 근데 조급하지 않고 하셨던 분들은 좋은 성과 냈겠죠. 하나 더 있어요. 현대제이홀딩스는 작년 11월에 기업가치 제고에 공시하고 구체적인 배당 공시를 한번 더 냅니다. 저희 이렇게 배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주사죠. 지금 최대 수혜주죠. 정부 정책. 날라가 버립니다. 네. 이걸 몇 달을 한 3, 4개월 기다리신 분들은 큰 성과 냈겠죠. 그리고 대신증권이에요. 대신증권의 실제 기업가치 제고에 발표한 겁니다. PDF인데 파일인데 25년, 28년까지 자본을 확대하겠대요. 그래서 성장을 하면서 주주들한테도 배당을 무조건 보장을 하는 거예요. 1,200원. 이게 얼마나 안 좋은 판입니까? 그죠? 예. 그리고 비과세 배당 4천억 이내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배당 소양도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2030년까지는 이걸 기반으로 계속 주주환원하겠다. 예. 그리고 이게 비과세 배당 계획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26년, 그러니까 올해 재무제표, 그러니까 올해 정기주총 결의를 해서 감액 배당을 하고요. 이제 내년부터 주는 거예요. 내년부터 비과세 배당 실시합니다. 그러면 여기 친절하게 나와 있죠. 배당금을 1,000만 원 받으면 원래 154만 원을 세금을 떼죠. 종합소득과세는 아니죠. 1억 원을 받아요. 그럼 세율이 308만 원. 근데 종합소득과세 2천만 원 이상이면 종합소득과세 합산돼요. 그러면 세금을 무려 4천만 원 내야 돼요. 합치면 4,268만 원. 1,000만 원 내면 154만 원의 세금을 냅니다. 근데 비과세는 뭐죠? 이 두 개를 안 내요. 1천만 원 받으시는 분들은 154만 원을 안 내고요. 1억 원 받으시는 분도 4,200만 원을 아껴요. 이런 재테크가 어디 있어요? 그죠? 물론 대주주한테 되게 유리해요. 원래 대신증권은 대주주가 배당을 많이 받아갑니다. 이거를 공시했다니까요, 진짜. 3월에 제가 소개까지 해드렸고 감액 배당이라고. 그때가 여기에요. 근데 그때 후에 주가가 한번 훅 빠집니다. 왜? 4월에 트럼프 때문에.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렇게 날라와 버렸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상상하셨을까요? 누구도 상상 못했죠. 이 기업이 이렇게 어렵 줄. 근데 이미 알려준 거죠, 다. 근데 설사 주가가 안 갔을 수도 있어요. 뭐 안 가면 어떻습니까? 배당 받으면 되는데. 배당 수익률이 당시에 7%. 여기 기준으로 7%예요. 이제는 7%가 안 돼요. 이제 5%도 안 될 겁니다. 주가 너무 올라서. 5% 정도 되나?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저는 매일 소개해드려요.
이런 기업을 제가 놓치진 않습니다. 찾을 거예요. 매일 보니까. 근데 여러분도 같이 찾아보세요.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이제 보물 찾기를 1년에 많진 않은데 몇 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를 한번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 요거를 놓치지 말자. 그래서 별거 아니죠, 생각해보면. 잘 찾아보는 그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대선인데, 대선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투표하셨을 것 같고, 결과에 더 관심이 있겠지만, 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선 또 어떤 걸 봐야 될지 그런 거 설명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공시를 통해 또 좋은 결과 내셨으면 좋겠고요. 그 네 번째 시간은 또 다른 공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